안녕하세요. 세력차트연구소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네요. 예, 비가 쭈룩쭈룩. 아까 보니까 대충 아침인가 뭐 새벽부터 비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온 시간은 제가 모르겠지만 비가 오니까 커피 한 잔이 더 생각이 나네요. 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방송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일단 해외 차트 보면은 20선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내려오고 있는데 뭐 아직 20을 깬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장하고 좀 다르죠. 어제 우리나라 장 이렇게 깨졌었는데 아직 20선을 아직 깨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는 나스닥은 아직 변동이 없다. 그래서 상승을 크게 하고 나서 상승을 꽤 하고 나서 대충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한 여기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까지는 뭐 그냥 조정이라고 봐야죠. 예. 크게 이제 엄청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쫙 상승을 했으니까 한 29% 상승을 했으니까 15% 정도 내려오는 거는 뭐 조정이라고 봐야죠. 근데 너무 깊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승을 많이 하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예비 상승도 하고 물량도 받고 물량 받은 거에 물량도 받고 다시 정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위에서 깨작대다가 더 올라가 슈팅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내리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조정을 할 때 말은 조정이에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 여기 말은 조정인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20선이랑 120선이 요렇게 있는데 조정을 제대로 내려오려고 그러면 얘를 지금 깨야 돼요. 결국은 120선을 이렇게 깨야 제대로 된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얘가 올라가면서 할 거를 하면서 가야 돼요. 할 거를 하면서. 근데 얘가 올라가면서 할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채무가 한꺼번에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게 이제 하락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장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장이 올라간다고 좋아하실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미국 장은 대충 그렇고요. 별거 없어요. 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뭐 우리는이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그 해외 주식을 안 하니까 해봤자 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우리나라 것도 뭐 제대로 뭐 되네만이 하는데 뭐 굳이 해외까지 뭐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장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장도 대략 기준점을 어디로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평단을 여기가 아니라 일단 여기로 둔다고 쳐도요. 기본적인 평단을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갔구나 이렇게 쳐도 지지하고 올라갔죠. 딱 20선 찍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이 새끼 내려와야 되는데 이 새끼 내려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내려가네요. 이제는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제 호기심마저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이제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한 거냐면 여기서 여기 아니라고 칩시다. 여기라고 쳐도 너무 올라가니까 여기서 상승하는 거에 반 정도면 여기죠. 그러면 반에서 항상 내려옵니다. 여기라고 칩시다. 딱 반이라고 칩시다. 딱 반은 아니지만 반이라고 칩시다. 이게 지금 보면은 원래대로 따지면 120이라는 선이 돌파해서 올라가기에는 힘들지만 일단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도 않는 선이에요. 이 120이라는 선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쭉 내려갈 때는 다도 내려가고 돌파해도 내려가고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고 돌파해서 지지하는 척 하면서도 내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상승하는 120선으로 이렇게 왜 안 지워졌냐? 상승하는 120선으로 바뀌면 내려갈 때 다도 올라가고 깨도 올라가고 근처도 안 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입니다. 예. 밑으로 내려가서 쌍바닥 만드는 척 하다가 돌파해서 또 올라오고 이런 식이에요. 요즘 여기서 돌파하는 게 유행이죠. 120 밑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할 거 다 하면서 올라오면은 120까지 내려왔으면은 이제 조정이 끝났네요. 이제 올라갈 확률이 커졌네요.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상승이 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이 대충 여기에요. 이게 좀 위라고 칩시다.
이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120을 깨야 돼요. 뭐 이렇게 하루 만에 깨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루만, 이렇게 해서 깨져야,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고 깨져야 120선을 이거 조정에 가까운 이제 그 원 위치로 온단 말입니다. 근데 120선은 저 위에 있죠. 이게 위험해지는 거야. 이게 120선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저렇게 빨리 내려오지 않겠지만 한참 있다가 내려오겠지만, 그럼 얘가 내려오려고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요 시점보다 얘가 빨리 올라가야 얘가 내려올래다가 아니네 다시 올라가야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기존에 있던 라인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양새 봐서는 일단 조금 이렇게 빨리 내려오진 않겠, 물론 20선은 20일의 평균이니까 빨리 내려옵니다. 근데 120선은 내려가더라도 이제 내려가야겠네. 그러면서 천천히 내려가요. 천천히. 120일의 평균이다 보니까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닝기적거리다가 빨리 안 올라가고 여기서 더 닝기적거리다 보면 이제 이 하락하는 120을 만나서 얘가 슈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다음 날도 막 올라가면 다행인데 저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럼 돌파했다가도 내려가, 다도 내려가,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간단 말입니다. 하락하는 120. 그죠? 이렇게 될까봐 빨리 올라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지금 모양새 봐서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갖췄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흐르듯이 내려가잖아요. 흐르듯이 내려가면 잘 못 올라옵니다. 이 매물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근데 쌓일 것도 없이 그냥 쌓이기 전에 시작하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반등 효과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매수를 할 타이밍도 안 주고 그냥 막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쌓일 것도 없어. 이 과거 매물만 있는 거예요. 과거 매물만.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그만큼 올라가기가 그만큼 쉽죠. 근데 계속 쌓아두면서 짐을 계속 쌓아두면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약간 흐르듯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거 올라오기가 돌파를 해도 다시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예. 그리고 이 돌파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평선이 재구시를 하고 있을 때 돌파를 해야 이제 좀 지지를 하려고 하나 보네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이게 만약에 완전히 하향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평선이 이제 완전 하향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별짓 다 해도 돌파했다가 내려와. 다도 내려와. 근처도 못 가고 내려와. 심지어 돌파해서 지지하는 척 하면서도 이평선이 쭉 내려가니까 하면서 또 내려와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길이 살아있을 때 내려왔다가도 빨리 올라가야, 내려가기 시작하기 전에 빨리 올라가서 버텨줘야 얘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어서 간다. 근데 지금 꽤 많은 시간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여기서 대충 따져보면 하락이 바뀐 다음에 여기 되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 6달 동안 이평선이 계속 우상향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차트가 여기서 만들어졌죠.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여튼 존나 많이, 엄청 많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거의 한 2년 가까이 올라갔죠. 2년 가까이 올라가니까 무슨 사태가 일어나냐면 1년 동안 무너지잖아요. 1년 동안. 올라간 거에 1년 동안 무너지잖아요. 기간으로도 어떻게 우연히 반이 됐어요. 평단가 여기서 여기까지. 중간이 여기쯤 되죠. 한 여기쯤 됩니다. 올라가는 거, 이거 빼면은 한 1년 6개월 되네요. 상승한 게 대략 한 1년 6개월. 한 1년 6개월 넘죠, 사실은. 근데 계산하기 좋게 1년 6개월 올라갔는데 1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딱 꺾이고 나서 하락하는 120으로 바뀌고 나서 1년 하고 한 달, 두 달. 14개월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여기 한 18개월 올라가니까 14개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마냥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할 거 하면서 올라가야지. 제가 제 거 방송 초기에 보신 분도 알겠지만, 한방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방에. 이거를 할 거 하면서 조정도 하고, 물량도 받고, 전고점까지 갔다가, 위에서 깨작됐다가 슈팅도 하고, 슈팅을 했으니까 또 조정도 하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별거 아닌데, 이거를 한방에,
아이씨, 또 이러. 저 성격이 좀 급한가 봐요. 어? 이거를 할 거 안 하고 한 방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 계속 거듭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서 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져야 됐거든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무너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질 찬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가 안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무너질 줄 알았어요. 당연히 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감흥이 없었습니다. 호기심 뿐이죠.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자.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 고점을 찍고 이제 뭐 저 18개월에 더 대장정을 끝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락을 하길래 와 이거 엄청 무너지겠구나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나마 제 생각에 다행인 거는 개미씨들이 무너졌다가 반등을 한번 해주고 무너졌다가 반등을 해주고 무너졌다가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올라다 준 거 이거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급작스럽게 이렇게 무너졌으면 요 다음번부터 여기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기 코로나 팬데믹 때 이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몰아서 간 거기 때문에 좋았지만 여기서는 이 간 거는 몰아서가 아니에요. 이 전체는 예수님이 모인 몰아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막 하락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간다. 뭐 이 정도까지 연속 상승 하락으로 무너지면 여기까지는 안 무너지죠. 연속 하락으로 무너지면 생각보다 짧게 갑니다. 요 정도까지, 요 정도 한 여기나 여기 정도, 요 정도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반 요 정도. 근데 이렇게 가면 얼마 가지도 못해서 또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하는 기간이 10 몇 개월이 아니라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상승할 때도 할 거 다 하고 가야 무너지는 게 없듯이 하락할 때도 뭔가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면서 이렇게 무너져야 올라갈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사람이 망가지더라도 너무 피폐해지면 사람이 어딜 가죠? 다리 위로 갑니다. 그 사람 생명 에너지가 끊어져요. 근데 뭐 하나 해결하니까 뭐 하나 터지고 뭐 하나 해결하니까 뭐 하나 터지고 뭐 하나 해결하니까 뭐 하나 터지고 이런 거는 사람이 견딥니다. 그러니까 견디고 자시고 할 시간이 생겨야 이 사람이 나중에 재개도 하고 나중에 뭐 그저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뭐 나무도 뿌리가 이 나무에 나무의 뿌리가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파리 이렇게 있고 나무가 바람도 맞고요. 해도 쬐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인위적으로 뭐 바이러스 뭐 해충 이런 거에 견디더라도 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가 생명이 끝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태풍이나 뭐가 불어서 만약에 이 나무가 이 지상에서 여기에 있을 뿌리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을 뿌리가 1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다. 이거 살아나겠습니까? 나무에서 뽑혀있는 여기 이제 나무 있던 자리 이렇게 푹 파여있고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되고 해도 적당히 쐬줘야 되고 뭐 눈도 적당히 와야 되고 바이러스나 해충이나 이런 병충해 이런 것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와야 나무가 견뎌서 다음에 재기도 하고 다음에 열매도 열리고 새순도 열리고 하는 거지. 이게 누가 보면 제가 저거 나무 관련된 그건 줄 아는데 저는 나무를 몰라요. 이 사과나무에 누가 장난한다고 배 달아놓고 이거 무슨 나무게 그럼 이거 사과나무에 배 달아놓은 거를 배나무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잘 몰라요. 근데 동물은 제가 이제 좀 동물 메커니즘은 좀 아는데 동물 메커니즘은 개를 다루다 보니까 좀 멧돼지가 돼버렸네. 좀 아는데 이 식물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증권은 호흡이 길어요. 동물들은 뭐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삽니다. 뭐 많게 사는 뭐 거북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나무는 생각보다 뭐 단위가 큽니다. 잘 자라는 큰 나무들은 뭐 500년, 1000년 뭐 이렇게도 자라요. 이런 애들은
왜 제가 자꾸 증권의 비유를 하느냐, 이 태양 얘기해가지고 뭐 햇빛 받고 나무 뿌리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증권도 호흡을 좀 길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채권 이런 것만 호흡을, 금 이런 것만 길게 생각하지 말고 이 증권도 호흡을 조금 길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증권이 좋은 게 뭡니까? 사람 꼬시기 좋은 게 당일에 사서 당일이 아니라 5분 뒤에 10분 뒤에 팔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5분 10분 뒤에도 손해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래를 함으로써 그 세금 문제까지 다 정산이 돼갖고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거죠. 원래 도박이 복잡하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간단하면 홀짝 쉽죠? 그다음에 뭐 어찐 이쌈 쉽죠? 뭐 섰다 쉽죠? 2장 갖고 하니까 뭐 도리지크 땡 5개 갖고 하니까 쉽죠? 그다음에 뭐 48장 갖고 하는 거 저거 뭐죠? 화투? 화투까지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나? 근데 어쩌거나 뭐 근데 막 마작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어려워요. 그리고 막 카드도 족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저도 카드 잘 모르는데 잘하지 못하는데 카드도 족보가 고스톱이랑 견주면은 뭐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뭐 그런 거 풀어봐 따지면은 화투랑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게 어쨌거나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포르투갈에서 일본에 들어왔을 때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뭔가 스페인 게임을 아니 그 포르투갈 게임을 하나 가르쳐 줬는데 포르투갈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거를 자꾸 나라에서 단속하니까 야 이거 쉬운 거로 바꿔보자. 그래서 꽃으로 해서 그 게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화투입니다. 그리고 종이로 합니다. 아직도 일본에서는 종이로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화 되면서 케미칼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전국민적인 놀이문화로 바뀌었지만 예, 참고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예. 여하튼 우리나라 장은 일단 120까지는 왔다. 기정된 사실이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예측을 하진 않았어요. 조금 닝기적거리다가 120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달되면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했거든요. 아니면 도달되면서 올라가든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깼어요. 이틀 만에 그냥 날려버리네요. 근데 지금 120선과 20선이 가까워서 이틀 만에 내려온 것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20선이 멀면 20선이 여기에 있고 20선이 여기 있고 120선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약 거리가 멀면 내려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겠죠?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틀 만에 내려온 거긴 한데 여하튼 더 내려올 것 같긴 하지만 120선을 깨면 여기서부터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정이 아니에요. 진짜 그 하락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진짜 하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큰일인데 아직까지는 120을 정확하게 하루나 이틀 정도 깨는 거는 별거 아니다. 근데 깨는 척 지지하는 척 하다가 무너질 때 이게 이제 정말 큰일인 거죠. 이게 이때는 이제 아마 며칠은 증권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한 달 정도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왕 무너지면 이때부터는 이제 증권을 좀 할만할 겁니다. 여기서 만약 지지를 하면은 무너졌다가 이런 식으로 어이없이 무너지면 올라가다 아마 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이 좀 높은 쌍바닥 아니면 오른쪽이 좀 낮은 쌍바닥 해서 올라가서 두 번째나 세 번째 120을 닿았을 때 두 번째나 세 번째 120을 닿았을 때 얘가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이때부터는 좀 증권이 이제 할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원바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제 생각에는 투바닥 때 요때 들어가는 겁니다. 요때 들어가서 여기서 스윙으로 이제 스윙 타이밍이 이때예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예, 지하실에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하튼 지수는 일단 이제는 동그라미, 세모, X 중에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뭐 이것보다는 세모에 가까운 거였는데 지금은 굳이 따지자면 세모보다는 X에 가까운 거로 바뀐 겁니다. 예,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건데 여기서 지지를 해서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쉽게 깨질 겁니다. 120선이 굉장히 쉽게 깨질 거예요. 만약 깰라 치면 굉장히 쉽게 깨질 겁니다. 예. 여기서 깨는 것보다 요 다음에 올라가는 척하다 깨지는 게 더 쉬워요. 예.
그 불안감 때문에 개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 개미를 세력 애들이 터는 거 아니야? 밑으로 이렇게 터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이 큰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우리 세력시들은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그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털리고 주가나 지수는 올라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안 털리는 멘탈이 중요한데, 근데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나, 이렇게 돼서 올라가나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모양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여기서 버틴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무조건 하락을 한다고 여기서 무조건 다 털린다?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지만, 아예 안 하지만, 그렇게 털리는 부분에서는 아예 매매를 안 하지만, 어쨌건 여기 이제 뭐 날마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 게 뭐 범죄는 아니니까, 손해 보고라도 내가 손해 볼 거 감안하고 나는 하겠다 그러면 그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 리스크가 큰 거를 이제, 근데 막상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가서 먹는 거를 하는 사람이 먹기는 많이 먹죠. 예, 먹기는 많이 먹죠. 15%, 지수 15%니까. 먹기는 많이 먹죠. 근데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안정화가 된 다음에, 120이 이렇게 안정화가 된 다음에, 하락하는 120이면, 여기서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다가 다시 안정권이 돼서, 하다못해, 횡보라도, 약간 우하향으로 내려가더라도, 요 정도라도 되는 상황이래 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안 하거든요. 하는 게 범죄는 아니니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지간하면 좀 경기가 안 좋을 때 상점을 차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 상점을 차리는 게 사실 좋은 거죠. 그죠? 그렇잖아. 다 물건도 새 거고 상품도 새 거야. 마음도 막, 멘탈이 막, 이제 장사하는 첫 말을 디디는 사람으로서 막 멘탈도 무장을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첫날부터 공치고 이튿날 공치고. 왜? 사람들이 애초에 그 물건 자체를 보질 않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지도 않아요. 자꾸 이러니까 보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업이 망하죠. 그리고 자기 돈이 무한 계속 막 빚내서 막 막고 하다 보면 채무가 커져요. 그럼 나중에 상점이 좋아졌을 때, 경기가 좋아져서 상점이 잘 돌아가더라도 이 채무에 대한 이자 내느라 이 사람이 재산을 불리지를 못합니다. 예. 그럴 때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때가 있어요. 주식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올라간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로 봤는데, 그래서 무너져서 요 다음에 요거를 저는 길게 봤는데, 이거를 길게 봤는데, 야들이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했다고? 다시 해야겠네. 네, 컴퓨터가 오늘따라 뭐 방송을 하기 싫은지 일찍 간뒀네요. 아까 얘기하다 말듯이, 요렇게 할 거 하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슈팅 한번 했다가 여기를 한 칸 올라가서 또 올라간 거에 물량 받고 살짝 개미도 한번 털어주고, 그죠? 그래서 또 슈팅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칸 한 칸 올라갔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한 방에 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한 방에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게 생겼어요. 지금 스타일 봐서는 여기나 여기까지 내려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120을 어쩔 수 없이 깬다. 근데 120을 깨는 게, 여러분들이 뭐 깨면 뭐 지가 올라가겠지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승하는 120을 잘 유지를 하면은 다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다도 올라가는데, 이게 하락세로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다 하락세로 바뀌면 다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확 꺼져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못 올라가고, 돌파해도 내려와, 근처도 못 가고 내려와, 다도 내려와, 이렇게 변한단 말입니다. 이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와 반대로 바뀝니다. 예. 지금 근데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120 근처로
온 봉 하나 때문에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돼서 지지를 하고 올라갈지, 지지를 하는 척 하다가 내려갈지, 아니면 계속 시간으로 죽일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의 준비란, 단타 치다가 물리신 분들하고, 또, 스윙 하시는 분들. 근데 단타 치시는 분들은, 스윙은 제가 언급을 좀 안 하겠지만, 단타 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무너지면 사실은 더 좋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라간다는 그 보장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바닥 말고 두 번째 바닥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바닥에서 물을 타서 올라오는 이것발로 4배수 정도 물을 타서 나오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왕창 무너지는 게 좋은데 설마 얘네가 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긴 합니다. 일단 무너지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무너지려고 하는 거지 당장 무너진 거는 아니다.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그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수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하는 이유를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섹터를 보고 할 얘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상 등락가가 아니고 일단 등락 상위를 보면요, 상을 5에 몇 개 들어갔어요. 이원 컴포텍이 상을 들어갔고요. 점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뭐 매수 잔량이 400만, 굉장히 강상이고 400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다음번 매물대 여기까지는 가겠, 최소한 여기까지 가겠죠. 19%, 19%니까 갭을 어떻게 뜨건 15% 이상의 갭을 뜨면 일단 버리십시오. 그게 속이 편합니다. 그리고 10% 정도 이내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그거는 요 정도까지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20 밑에 꿈은 120입니다. 그래서 요 120을 가려고 할 겁니다. 여기. 근데 이 선이 여기 있어서 여기를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양봉에 매물대 양봉 머리들이 있어요. 음봉 저점 양봉의 머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재수가 좋으면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도 일단 재수가 좋으면 여기 한 55%, 25%죠. 여기까지도 가는데 일단 10% 이하로 갭을 뜨면은 견뎌보시고요. 그래도 로스는 여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한가 간 날, 오늘 여기 상 간 이날 로스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게 공간을 보면은 25%까지도 공간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욕심내지 말고 내일 한 15% 가까이 갭이 뜨면 일단 버려라. 버리고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가면 한 19%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25%까지 20%나 19%나 25%를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상을 갈 확률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상한가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잔여 물량이나 뭐 장이 초반에 뭐 강상이냐 중상이냐 종가상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완전 세계관 자체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머큐리 좋죠. 돌파 지지 상승 완전 전형적인 돌파 지지 상승 전형적인 그 슈팅하는 차트인데 여기서 뭐야 이게 단가? 아니잖아. 여기랑 여기 물량이 여기 꽤 되죠. 꽤 돼서 여기 물량 받으러 가고 여기도 조금 있어요. 요거 두 개 합치면 요거 되겠죠. 얼추 다 간 거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잔여 물량 19만에다가 상도 종가상이고요. 얼추 제가 봤을 땐 다 간 거로 보이는데 이왕 상을 갔으면 얘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개미를 붙여서 여기다 붙여서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 올라갔던지 아니면 정말로 슈팅을 하려고 올라갔던지. 근데 정말로 슈팅을 하려고 하는 애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얼추 다 가 보여요. 한 2, 3% 올라가다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상 들어가신 분들은 그거 아시고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갭을 이 위에서 2, 3%보다 더 갭을 떠서 여기를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얘기가 또 다르죠. 1차 여기, 2차 여기입니다. 1차 12%, 2차 48%인가 2% 정도 갭을 2, 3% 갭을 떠서 VI 걸리면 끝나고요. 재수가 좋아서 한 7, 8% 갭을 떠서 만약에 VI가 18, 19%에서 걸린다. 그럼 여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1차 여기, 2차 여기. 이게 특수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갭을 어설프게 떠서 하다가 음봉 냄새가 난다. 그럼 바로 버리십시오. 올라가다가 이런 느낌 나면 그냥 바로 버리세요.
오늘 상한가 들어간 그 가격 이하로는 가면 안 됩니다. 여기 로스를 걸어 놓으셔야 돼요. 오늘 8,370원을 로스를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갭을 살짝 떴다가 바로 무너질 수도 있고요. 높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올라가더라도 무너졌다가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깔짝 2, 3% 떠가지고 요 정도 떠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바로 버리시고요. 이거 위에서 시작을 했다가 2, 3%를 찍고 올라간다.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1차 여기, 2차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요 침 꼭대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9,494원 여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드바이오텍 얘도 나름 뭐 종가상인데 잔여 물량도 63,000 그냥 무너지겠죠. 근데 요즘 따라 워낙 얘도 2%네. 이거 뭐 짜맞추기 한 것 마냥 그러네요. 얘는 뭐 올라가봤자 여기 너무 성의 없게 보면 안 되니까. 내가 상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성의 없게 보면 안 되죠. 그래도 뭐 7, 8%뿐에 공간이 없는데 7, 8% 재수 좋으면 여기 12% 얘도 아까 방금 본 머큐리랑 똑같네요. 1, 2%, 한 2, 3% 올라가다가 틱 무너질 것 같으면 바로 버리시고요. 갭을 떠서 2, 3%를 찍고 올라간다. 만약에 2, 3%를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1차 8%, 2차 한 10% 정도만 보세요. 예. 그 이상은 럭키입니다. 모릅니다. 노르페인트 우선주라 모르겠지만 얘는 뭐 만이네요. 만. 맞나요? 10대 1000만. 예. 그냥 무너지겠죠. 뭐 종가상인가 본데. 달릴 거 아니에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들어가 계신 분이 만약 있다. 그냥 버리세요. 예. 이런 거는 오늘 그냥 종가에 버리셨어야 돼요. 예.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종가상은 원래 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원론적으로는.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에이스테크. 뭔가 뭐 비리비리 하다가 정말 강하게 슈팅. 이 정도면 뉴스 하나 쓴 거죠. 뭐 무증이나 뭐 제3주주비정이나 뭐 MOU 체결, 뭐 계약, 뭐 신약 개발, 뭐 대체 에너지, 뭐 환경기술, 뭐라도 하나 쓴 거죠. 예. 갔는데 발돋움 판도 없고 120 밑에 꿈은 120이라고 하지만 여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프로테이지가 높고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름 180만 나름 잔여 물량은 180만 지금 한 몇 대나 모르겠네요. 지금 100만이 넘을까요? 64만 5천 별거 아니죠? 예, 거품이었습니다. 얘도 1차 여기 2차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거든요. 16%. 꽤 높네 그래도. 8%, 16%. 얘는 아마 갭이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갭을 많이 뜨면 무너져요. 왜? 여러분들 갭 뜨면 제가 왜 자꾸 무너진다고 하는 거 모르시죠? 갭을 뜨면 여기 채워야지. 뭘로? 운봉으로. 그래서 이렇게 채웠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뭘로? 꼬리를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갭 높은 거 제가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높으니까 무조건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낮은 데서 가면 그냥 올라가는데 높은 데서 가면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척 했다가 내려왔다가 찍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예,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아래 꼬리가 나름 중요해요. 고점 매매에서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 고점 매매는 아니지만 여하튼 자기 전날 종가에서 갭을 너무 많이 뜬다. 2, 3%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떠버리면 일단 버리세요. 예, 버리시고 다시 잡는 게 낫습니다. 얘도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약간 빈 공간이 있네. 여기까지 빈 공간이 있네요. 13 여기까지는 그냥 거전데 그러네요. 여기 20에서 22, 3%까지는 거저네요. 이게 그래서 오늘 잔여 물량도 180만이 됐구나. 거기까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저 같으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1차 5%, 2차 치면 머리까지 좀 높게 여기까지 한 10%, 5%, 10%. 근데 만약에 이 위에서 이제 올라갈 때는 요 위에서 찍고 올라갈 때 이게 문제인데요. 이때는 한 20%까지 보십시오.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견디시는 거 아니에요. 내려올 것 같으면 일단 버리십시오. 버리고 나서 찍고 올라가면서 양봉으로 변했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갭 자체가 목표가에 가까우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목표가가 있는데 갭이 그냥 거기 근처로 가버렸어. 갭으로.
1, 2%딱 올라가니까 목표가예요. 일단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셨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다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안 하셔도 되고요. 꼭 다시 하는 건 필수가 아니에요. 그건 저는 웬만하면 안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 위험하거든요. 안전한 데서 수익 다 내놓고 위험한 데서 손해를 보시면 안 되니까 그 거꾸로 매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이제 아쉬우니까 물류주 섹터별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슈팅을 안 했네요. 그죠? 안 하고 나눠서 했네요. 이게 한 번에 갔으면은 여기서 한 번에 슈팅을 했으면 딱 저건데 13%. 얘 여기까지 가긴 가겠는데. 얘가 뭐가 여기 물량을 여기 받아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갈 애가 아닌데 아직 시간애가 끝나진 않았지만 앞에 물량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깨면서 돌파를 했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위에 물량 받고 중간에 물량도 받고 또 받았어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갈 건데 이상하게 안 갔네요. 내일 이거 마저 가시는지 그냥 재미삼아 보십시오.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최강주 물류주 중에서는 그거 하나였고 최강주에서는 한주 라이트 메탈이 120 밑에 꾸면 120이니까 딱 찍고 내려갔죠. 예. 이틀 동안 상승을 많이 했네요. 예, 드문 경우입니다. 3% 이내죠. 29% 갔다가 상가까지 찍었다가 내려왔는데 다음날 또 21% 갔어요. 예, 이건 드문 경우는 3% 이내에 있는 일이죠. 대원강업도 얘가 차트가 나쁘지가 않네요. 예. 근데 거래량이 평소에 어떤지 몰라도 나쁘지 않네요. 요거는 이제 스윙을 한번 나중에 요로 내려오면 한번 들고 가면 하겠네요. 근데 지금 말고 한 투바닥이나 쓰리바닥, 투바닥이나 쓰리바닥째 여기나 여기째에서 한번 들고 가서 여기를 뛰어넘는 양봉의 머리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 한번 들고 갈만 하겠네요. 예. 먹을 게 꽤 있죠? 여기서 먹을 게 꽤 있죠? 23% 여기서 로스는 여기까지. 예. 몇 프로예요? 2%. 예. 로스는 2% 올라갈 거는 꽤 먹을 게 많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SY 이제 요런 게 많거든요. 전날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고 개파락으로 떨어졌다가 여기서 여기를 양봉으로 메꿔야 되니까 이렇게 메꿔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메꾸거나 기분 좋으면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차트가 많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 개념은 아닌데 눈봉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상승을 많이 했네요. 얘도 저 앞전까지 보면은 대갈까지 거의 다 왔죠. 예,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는데 더 갈려나? 더 가면 이제 한 칸 올라가는 셈인데 올라갈 생각이 있나 보네요. 여기서 한 칸 더 올라갈 생각이 있나 보네요. 한 칸 더 올라가면 어디죠? 대략 잘 보이질 않지만 대략 한 여기쯤 되네요. 12, 3% 맞나? 22, 21%, 32%, 한 11% 정도 되죠. 한 번 더 슛을 쏠 확률이 있네요. 근데 시간애가 저렇게 올라가 버리면 단타로는 먹을 게 없어요. 이건 뭐 헷가닥 하는데 뭐가 좀 불안전하네요. 왔다 갔다 하는 게 6시 되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내일 보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좀 높죠. 우리가 손대기에는 조금 높아요. 예,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왕 들어가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한번 슈팅을 더 노려보고 나중에 내일 나오시는 게 맞는 것도 같은데 새로 들어갈 자리로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얘는 120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고요. 별거 아니고요. 상을 가고 나서 상을 가고 나서 지하실이지만 상을 가고 나서 중간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근데 뚫지는 못했어요. 왜냐? 하락하는 120으로 이미 시작이 됐는데 가져둔 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만약에 이거를 빨리 재빠르게 상승하는 120으로 빨리 바꾸려면 내일 당장 올라가야 됩니다. 내일 당장. 어렵겠죠. 마이너스죠. 예. 그 다음에 건설 로봇 AI 중에서는 드론 뭐 제대로 간 게 없네요. 모바일 어플 라이언스 이거 어저께 내가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요 반쯤 여기나 저 반쯤 이제 공간으로 따지면 여기나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반쯤 가지 않을까 시간 다니까 딱 봤는데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어렵겠네요. 그랬는데
이 새끼가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갔네요. 와, 마이너스 2.67에서 원래 마이너스에서 가면은 가봤자 요 반도 못 갑니다. 여기도 못 가고 보통 한 요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야, 근데 날라갔어요. 대단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이거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거 통신주 아닙니까? 그리고 봤는데 자율주행 인공지능 뭐 해서 그것도 내가 착각할 수도 있겠구나. 여하튼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무너졌는데 다음날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드문 경우입니다. 그거 외에는 뭐 스맥 아직 고점 모양이 안 나왔으니까 이런 거 하나 나와야겠죠. 예의상 긴 거 이런 거 하나 나와야 이제 고점 모양이 나오겠죠. 아직은 아니고요. 볼 거 없을 줄 알았더니 꽤 있네. 에너지 중에서는 에코바이오 상은 안 갔지만 굉장한 슈팅을 했죠. 굉장한 슈팅을 했는데 이게 갭 뜨는 봉 비슷하게 올라간 건데 제가 안 좋아하는 매매니까 여기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간 건데 많이 갔습니다. 더 가겠죠. 근데 내일 당장 가진 않겠죠. 오늘 상승을 크게 했으니까 내일 당장 가진 않겠죠. 소룩수가 일단 물량 받는 자리에서 물량을 받았고요. 아마 무너질 겁니다. 내일 차트 자체가 여기서 슛을 쏘는 차트가 아니면 무너지고 있죠. 물량 받는 자리에서 우리 단타도 치는 게 아니에요. KG 케미칼 121로 이제 머리 내밀었네요. 근데 좀 많이 내밀었네요. 이게 조금만 내밀었으면은 여기서 요만큼만 내밀었으면 좋은데 그럼 종가 매수죠. 저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아마 마이너스로 내려올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죠.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에드바이오텍이 상을 갖고 조비가 동다리인가 본데 원래 장이 음봉장일 때 많이 무너지는 장일 때는 식료품 조림, 비료, 제지 이런 애들이 갑니다. 오늘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많이 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많이 갔습니다. 이 세 개를 다 메꿔버렸네요. 이 세 개를 다 이 세 개를 다 여기까지인데 1차가 여긴데 1차, 2차인데 더 날라갔네요. 와, 엄청 많이 날라갔네요. 아마 음봉이라 좀 많이 날라간 것 같아요. 음봉이라 음봉장이라 조림비료 돼지가 오늘 신풍 이게 상이 풀렸네. 상 갖다 풀렸네요. 에드바이오 되게 상을 갖고 신풍은 동달인데 상이 풀렸습니다. 내일 무너지겠죠 뭐. 무너지겠죠. 그다음에 기계주 중에서는 관계 제대로 없고 전기차 중에서 이원 컴포텍이 점상을 갖고요. 에이스테크가 상을 갖고 나머지는 그냥 그러네요. 그다음에 전기차 중에서 에코바이오가 전기차도 동달이고요. 에코바이오가 한 3대장 정도 되네요. 차트 보니까 2차 전지 중에서는 관계없고 반도체 EST가 가긴 갔는데 별거 아니고 소록수가 아까 물량 받은 거 봤고요. 반도체가 아까 몇 종목 가는 것 같더니 알고 보니까 뭐 가는 척만 하지 다 안 갔네. 엔터미디어 중에서 K바이오 도대체 K바이오가 뭔지 모르겠는데 K바이오 여기까지 간 겁니다. 정확하게 갔습니다. 양봉이 머리 여기까지 갔어요. 거래량이 좀 있는 양봉이 머리 거기까지 간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1차가 한 여기쯤 1차 2차로 봤을 텐데 되게 많이 지금 보니까 되게 많이 올라왔구나. 상 가까이 올라간 거네요. 봉이 작아서 그렇지 상 가까이가 아니라 상을 찍었다 내려온 거네. 지금 제가 잘못 봤나 그리고 찍어본 건데 많이 올라갔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올라가 봤자 120 밑에 건 120인데 이거 43%를 갈 수가 없으니까 보나마나 상한가는 안 갈 테고 1차 보통 한 여기 2차 한 여기 요 정도면 갈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갔네요. 왜 많이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SBS가 120 밑에 꿈은 120이니까 갔다가 내려왔는데 120 밑에 보면 1차, 2차인데 1차만 갔네요. 2차는 안 갔어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VR 게임이 K바이오가 갔고요. FSN이 역시 지하실에 있고 뭐 별거 아니고요. NFT 메타버스는 뭐 관계없고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에이스테크하고 머큐리가 상을 받고요. 동다리가 KMW인데 한참 지하실이니까 뭐 얘기 하나만 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통신 중에 소룩스 물량 받는 자리인데 그냥 물량만 받고 갔습니다. 바이오 중에서는 엑서스 바이오가 상가까지 갔다가 풀렸는데 오늘 이게 이제 3% 이내에 있는 거죠. 크게 상승하고 또 상승하고 근데 고점의 모양은 일단 나와 있는데 내일 치매 절반까지 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마이너스긴 한데 아직은 뭐 발돋움 판이 요거 가지고 크게 상승한다고 하는 건 좀 어렵고요. 아마 무너질 겁니다.
바이오 중에서도 관계 K바이오, 그 다음에 제약은 관계없고, 화장품주도 관계없고, 비트코인도 관계없고, 핀테크는 에이스테크 혼자 상을 간 거 보니까, 나머지들은 비리비리한 거 보니까, 얘가 핀테크로 상을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뭔 뉴스나 이런 걸 써서 간 것 같고, 다른 테마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피니토르 중에서 관계없고요. 교육출산 정책주에서 관계없고, 미세먼지 관계없고, 중국주 중에서도 관계없고, 일자리도 관계없고, 철도주 중에서는 리노스가 120m에서 뭔가, 이제 조금 올라왔네요. 이런 게 가끔 이제 조가 베팅으로 할 만한 건데, 오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아직 0%입니다. 예, 별거 아닌가 봅니다. 다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항공여행주 중에서는 관계없습니다. 예, 오늘 재미없는 장이라 비도 오고 막 우중충해서 그런지 우중충해갖고 장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 오늘 날도 우중충한 날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 여전히 시드가 줄여진 상태로 반감되거나 3분의 1 정도로 과감하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